예, 2022년 토목직 공무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많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 준비된 시간이 한 20분에서 한 40분 그 범위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라이브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토목직 공무원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흔하게 있는 설명회는 아닐 거예요. 특히 토목직이라면. 예. 흔하게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좀 어렵게 우리 공단기에서 토목직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다라고 해서 굳이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데 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수험 기간보다는 훨씬 더 짧게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시죠. 먼저 이 토목직 공무원이 뭐냐? 요걸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토목공학을 이제 전공한 친구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보통 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대장동 개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토목직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뭐 나쁜 일하고도 잘 엮이기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만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뭐 공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일들이죠. 근데 위에 있는 요것들은 대개 이제 국가직에 여러분들이 임용됐을 때의 일이고요. 보통 토목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방직에 임용이 되시게 되면은 대부분 사실 이제 도로 개설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뭐 포장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도블럭, 혹은 뭐 도로 표지판, 이런 것도 아주 좀 쉬운 일들이에요. 대부분 쉬운 일들이고, 혹은 뭐 하천 관리도 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임용된 지역에 하천이 좀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천 관리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요쪽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이 토목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 시민들의 복지와는 사실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되면서 복지 이꼴 토목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원이죠. 예, 공원 관리,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죠. 주로 이제 국가직에 임용이 되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혹은 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뭐 익산청, 뭐 원주청 이렇게 여러 가지 국토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들에 임용이 되게 될 거예요. 합격으로 보게 되면 국가직의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요. 나중에 커트라인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커트라인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국가직에 임용이 되게 되면은 장점은 월급을 조금 더 받아요. 조금 더 받는데 진급은 좀 더 빨라요. 진급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프라이드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대신에 일이 엄청 빡세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한 몸 한번 불살라 보겠다. 이런 분들은 국가직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이 있다면, 네, 있겠죠. 네,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방직을 지원하게 될 건데요. 네, 대부분 이제 지방직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되죠. 네, 지방직에 임용이 되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 시청이나 구청 이런 쪽에서 아마 근무하게 될 겁니다. 간혹 가다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죠. 네, 요즘에
주민센터나 혹은 뭐 읍사무소, 뭐 면사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는 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지자체마다 조직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대부분 뭐 도로 관리나 뭐 도시 계획, 뭐 공원 관리, 도로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토목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부서에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우리 카페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군무원하고 공무원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군무원은 말 그대로 군인이고,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죠. 그런데 군무원은 좀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실제 몸으로 일을 해야 돼요. 뭐 실제 삽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진 않아요. 공무원은 작업을 지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죠. 실제로 삽질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인텔리한 일들입니다. 근데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공단계에서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이게 PPT 리모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석연치 않은 진행이 좀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비전공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토목직의 카트라인이 굉장히 낮고 좀 우습게 합격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비전공자인데도 뭐 2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3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거 제가 토목을 오랫동안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한 학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공부한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구조역학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PSC, 토질, 지금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조물, 그다음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흙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하천, 항만, 그다음에 공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측량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측량. 그다음에 상하수도, 여러분들이 수돗물 먹는 거 있죠. 그 화장실에 변기 물 내리고 하잖아. 그거 다 토목하고 다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열심히 굉장히 어려워. 이거 아마 전공한 친구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찍어 왔는데,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에서 비전공인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도서관에서 전공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토목공학과 학생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공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4년 내내 그냥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한 거야. 왜? 너무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우스갯소리지만은 다 토목직 친구들이에요. 토목직 친구, 토목공학과 출신들 아니면은 전부 다 지금 영어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넘어가시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라고요. 좋아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은 토목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비전공인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 좀 엄두조차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비전공인 친구들이 토목직을 시도했던 예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어요. 불가능에 가까웠죠.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전공인 친구들이 너무 쉽게 합격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이 너무 쉬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토목직을 하겠다, 비전공임에도 토목직을 하겠다, 혹은 전공의 친구들이야뭐 당연히 땡큐고, 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토목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합격선을 보시게 되면은 55점에서 85점, 이걸 85점 정도면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케이스고요. 대부분 아마 50점대,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미달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미달입니다. 미달.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이러냐를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러냐 하다 보니까 먼저 토목직 공무원의 소요 인원, 즉 TO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왜 많이 뽑느냐 이거죠. 왜 토목직 공무원을 특별히 많이 뽑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이 뽑느냐 하면은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토목직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원 관리도 해야 되고, 공원도 늘려야 되고, 그렇지? 도로도 많이 내야 되고, 도로가 많으니까 도로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가로 가면 갈수록 토목직 공무원은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요. 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15년 대비해서 선발 인원은 2배 이상 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선발 인원이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진짜 실력이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합격 다 합격하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실력이 정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응시자들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네. 너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합격을 하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네. 계속 많이 뽑다 보니까. 거기다 그러면 새로운 친구들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왜 운이 좋냐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토목 분야에 지금 경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사람을 뽑고자 토목공학 가면 토목만 전공하면 너도 나도 다 뽑으려고 한다니까. 사람이 없어,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좋은 회사 다 들어와요, 지금. 공부 좀 했다. 좀 한다 이러면은 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큰 회사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쉽게 들어가고 있어요. 골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을 못 뽑는다니까, 지금. 그게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네. 정말 바빠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다 좋은 회사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토목 전공을 한 친구들 중에서 취업이 안 돼서 지금 공부 준비한 친구들은 실력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물론 난 그냥 공무원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미 이 선발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도 있으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인원을 커버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토목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토목을 전공한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이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고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비전공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최근에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5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5년도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거 정말 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응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걸렸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평균 합격선이 한 70점대, 80점대. 7, 80점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따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응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토목을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에는 토목을 전공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응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산점 5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비전공인 친구들은 가산점이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5점인 거예요. 1.2점도 아니고 5점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것도 비전공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를 엄청 잘해야 돼. 영어에서 토목을 전공한 친구들보다도 5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래도 도전한 친구들도 있긴 했었죠. 네. 근데 2020년도 이후에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함부로 합격해요.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게. 심지어는 합격한 친구도 놀래요. 이렇게 합격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합격을 해요. 진짜라니까 이게.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자네도 합격을 했나? 자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게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운이 좋음에 플러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운 좋은 거예요.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좀 있어봐요. 예. 우리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들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죠. 야, 합격하려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참 공부 열심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열심히 해야, 이거 아니죠. 야, 너 공부 잘하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라는 것은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잘해야 돼요. 즉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하지. 그런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더라는 거야. 누구는 3개월 만에 합격하고 누구는 2년 동안 하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열심히 안 해서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의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가 출제 범위를 보게 되면요, 어느 과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거의 한 7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전체 출제 범위에서 얼마 안 되는 부분, 핵심 코어죠. 근데 공부를 쓸데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와 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코어에 이제 도달했어. 언제 하냐고, 언제. 이게 잘못된 학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여주시죠. 핵심 코어부터 하는 거죠. 핵심 코어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선생님 뭐가 핵심이고 뭐가 시험에 나오죠? 그건 내가 알려줄게. 너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 핵심이 뭔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핵심인지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뭐가 잘 나온다고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누구나가 쉽게 합격할 수가 있다니까. 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어떤 과목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미리 우리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대부분 아마 이 내용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토목지 응시자들의 대부분 꽈락이 나는데 꽈락이 나는 과목이 어디냐면은 영어예요. 영어예요. 물론 이제 이 영어를 잘했다면 비전공인 친구들은 그냥 행정직 했겠죠. 예. 영어 좀 안 되죠,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이제 토목 전공한 친구들도 영어를 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어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요. 그래서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열심히 빡시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역량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단기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요거 기본 깔아주고 가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우리 전공 과목이죠. 전공 과목을 먼저 해야 돼요. 전공 과목을 먼저 해야 돼요. 전공 과목을. 네, 그 이유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나 국사 같은 경우 국어는 한국말이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뒤쪽에. 왜 그러냐면 국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암기한 내용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유지 관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해 위주로 하는 전공 과목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먼저 해서 먼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암기 위주로 하는 과목들을 좀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정상 궤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정상 궤도에 쫙 올려놓게 되면은 그 뒤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기본 점수라는 게 요 정도만 확보해도 합격은 하는데 계속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뭐 변동은 좀 있겠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와요. 오히려 공부하면 좀 떨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조금 잘해야 될 텐데. 예. 어쨌든 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해야 점수가 마지막쯤에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라이브로 지금 질문 올리신 분들인데 제가 지금 집중한다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감사합니다. 반달고님. 질문이 있긴 한데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죠. 이과 계열 대학생인데 이과 계열이면 땡큐예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어디지? 화학과 친구들, 물리과 친구들, 물리과는 그나마 나. 화학 그러니까 자연공학 공부한 친구들도 하고 그다음에 인문계열 한 친구들도 토목직 합격해요. 어렵게도. 그런데 이과 계열이고 노베이스다. 상관없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 먼저 다 듣고 기출 풀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공 과목은 이론을 먼저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올라오는데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요.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그럼 다른 과목은 좋아요. 그렇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 좋은데 토목직은 아니에요. 제발 좀 문제 욕심 버리세요. 토목직은 이론이 완전히 베이스가 이론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론의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만 많이 걸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전공 과목 40문제죠. 우리가 두 과목이니까 40문제를 15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이내, 1분도 안 걸려. 한 20초, 30초, 10초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들 한 문제 가지고 한 시험 정도 풀고 있으면 그거는 학문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문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난 뒤에 그때 문제 크게 죽어라 풀면 돼요. 먼저 하면 시간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 먼저 하세요. 이론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하고 비교하시는데 군무원 시험이 좀 더 쉽습니다. 군무원 시험하고 우리 경력직, 그 다음에 고졸 특채 이런 것들이 우리 공채보다는 문제가 좀 더 쉬워요. 많이 쉬워요. 엄청 많이. 예. 근데 그래서 공채 준비하시다가 뭐 군무원에 대해서 따로 군무원이나 뭐 경특 이런 것들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공채 준비하시다가 그냥 시험 치러 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토목 기사가 있으면은 가산점 5점이죠, 그죠? 5점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지금 꽈락만 면하면 합격합니다. 네가 획득한 점수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토목 기사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기사 없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사가 토목 기사 어렵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의대 시험 있죠. 의사 면허 시험. 의사 면허 시험은 합격률이 98%, 99% 이렇죠. 토목 기사 합격률이 50%도 안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 다 전공자들이에요. 합격률이 낮아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라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사람들 속고만 살았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토목기사 도전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영어나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초시생인데 기본적인 커리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얘기했죠, 그죠? 이론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역학하고 토목설계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역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역학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해야 토목설계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질문이 구술 3290님이 초기, 중기, 말기 몇 개월 정도, 이거는 지금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해서 자기가 커리큘럼 기간을 나누셔야 돼요. 초, 중, 말 이렇게 나누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하고 하고는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문계열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제가 미리 조금 예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공단계하고 제가 기획을 해서, 예전에 없었던 건데 기본 강의만 하기에는 너무 초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개념이 너무 낮은 이런 초보분들이 기본 이론 듣기에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해서 완전 생초보를 위한 특강을 이제 막 준비가 끝났어요. 이번 주에 촬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것도 제가 재밌게 구성했어요. 한 땀 한 땀 제가 아주 재밌게 구성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초보 이론을 먼저 듣고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질문 보죠. 기계공학 전공인데 토목직으로 우리 기계직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한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계직 많이 안 뽑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기계직으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좋은 거죠. 좋아요. 토목직으로 합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용되고 난 뒤를 보세요. 구청에 가시게 되면 구청, 예를 들어서 한 구청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강남구죠. 예, 강남구청이라고 한번 봅시다. 강남구청에 행정직 다음으로 부서가 많은 부서가, 그러니까 인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서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직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다음으로 많은 부서가 어디냐면은 토목 관련 부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기계 관련된 부서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급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말단으로 있을 거냐고. 임용돼서. 그래서 이 토목직으로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과장도 되고 뭐 국장도 되고 이렇게 계속 진급을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국장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토목직에는 많은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 우리 행정직 친구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행정직에 합격한 친구들 있죠? 예. 그 다음에 토목직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9급에 임용되고 난 뒤에 7급이 되는 기간을 보게 되면은 7급까지, 토목직은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년? 5년 정도 되면은 7급 돼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직으로 합격해서 9급이 7급 되려면 10년 넘게 걸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따져보더라도 뭐 기계직도 좋습니다만은 토목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하고 토목직 뭐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 하나뿐이잖아. 부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예, 토목직은 뭐 도로 관리, 뭐 시설 유지, 공원 관리 부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라고 본다면, 토목직은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죠. 인프라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도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인프라 서비스죠. 네, 그래서 수요가 훨씬 더 많고 인원도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사회복지를 전담을 했던 인원들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예, 예전에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회복지직 인원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왕창 뽑게 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체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은. 근데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인원은 조금 앞으로는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직년에 따라서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직년으로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직년하고 자기하고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해서 적합한 말인지는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공무원에 이게 좀 어렵게 합격해야 돼. 이게 너무 쉽게 합격하니까 공무원 뭐 짜증나 이렇게 해서 때려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사실은. 나 왜 한 2년 이렇게 빡시게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쉽게 합격을 하는 최근에 이게 흐름 때문에 좀 그런데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네, 뭐 개개인 차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본인하고 잘 안 맞는 직렬에 억지로 일을 해서 좀 많이 좀 우울감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으니까, 사회복지직하고 토목직 이렇게 인원은 둘 다 많죠, 그죠? 인원 둘 다 많은데 제가 토목직이라서가 아니고, 저 같으면 토목직을 준비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저 같으면 제가 하는 제 성향하고 토목이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구수 3290님 질문 주셨는데, 우리 저기 동시 접속자가 많나요? 예. 교과 과목이 폐지되면서 모든 직렬이 기술직처럼 전문 과목화 되어진 토목직 경쟁률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은 그 고졸 아마 특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고졸 특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채보다도 더 되기가 수월합니다. 굉장히 수월해요. 예. 그건 진짜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에요. 일단 응시자 수가 많지도 않아요. 예, 많지도 않고 쉽게 합격해요. 쉽게 합격해서 그 내용이 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라이브라서 제가 제가 구수 3290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공통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예, 국어, 영어, 한국사 요 과목들이 좀 폐지돼서 전공 과목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거는 이제 아마 그렇게 앞으로 변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변할 것 같고요. 그다음 토목직 경쟁률하고는 지금 현재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동 과목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영어하고 한국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죠? 예, 이미 없어졌기도 했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구급도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저는 영어 과목이 또 영어 선생님 저 싫어하실래나?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어 과목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데 영어가 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공무원이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영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예.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굳이 뭐 기본적인 외국어 소양 정도라면 그냥 토익 시험처럼 뭐 기준 점수를 가지고 패스하는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없죠? 네. 그래서 시간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하나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예.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문 끝났어요. 수강국인데 최근에 있는 수강후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것들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올해네요. 올해 서울시에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공자인가 봐요. 근데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관들이 중요한데 그 뭐가 중요하고 뭐가 풀 수 있고 뭘 버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뭐 그런 것들대로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금방 합격했습니다라는 거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비전공자 위주로 많이 추렸어요. 먼저 올해 경북에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이렇게 돼 있죠. 지엽적인 부분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을 공부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제가 시킨 대로 했다 그 얘기죠. 시킨 대로 하니까 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이런 뜻이죠. 뭐 결론적으로 제가 잘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인천에 합격한 비전공이란데요. 넉 달 만에. 이 우습게, 이거에 딱.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이맘때 딱 이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합격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합격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작년에, 비전공인데, 친구는 한 1년 정도 걸렸네요. 그죠? 개인 차이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그죠? 1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건데,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죠. 그죠? 수능 시험하고 이 공무원 시험은 다르죠. 그죠? 수능은 만점이 목표인 시험이죠. 우리는 합격이 목표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거 위주로, 합격을 딱 할 수 있는 그 점수 정도로만 딱 공부하자 그 얘기예요. 아니 무슨 여러분들 공부 토목 이거 잘해가지고 무슨 학문에 뭐 큰 이바지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을 해봤자 여러분들 수험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이 내용들이 망구짜기도 전혀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딱 합격할 정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비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뭐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있으니까 이게 뭐 없는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입니다. 글들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잖아요. 준비를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라이브 설명회가 조금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름대로 준비는 우리 공단계하고 저하고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마 내년 이맘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비전공인 친구 혹은 전공 실력이 좀 낮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열려 있어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 시험까지 확실해요. 내년 시험까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1년, 2년 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굉장히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운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겁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면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만 딱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단기나 우리 카페에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설명을 더 부연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